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어디까지인지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과감하게 이제 걷어내야 합니다. 또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무차별적으로 신고당하지 않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응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그간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돼 왔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로 교권 추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돼 있다고 보고요. 폐지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정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을 우리가 존중하겠다라는 어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교사 사망 사건의 본질은 교권의 보호인데 엉뚱한 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인권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도 정치적 공방을 돌려가는 것은 저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조례를 둘러싼 교육부 인식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주 갑질 의혹 학부모와 동료 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고 교육부가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교사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남일 같지 않았다.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러 온 동료 교사와 예비 교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특별해서 그 환경이 특별해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교직 생활에서도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후배의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일부 20, 30대 교사들은 오는 주말 자발적으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으로 모이셨고 전국 단위로 모이셨어요. 교사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다들 이제 막 황당해하고 너무 슬픔하고 분노하면서 교육당국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단체를 만나 불합리한 학생 인권조례나 아동학대 처벌법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아동학대 처벌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돼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실에 녹취되는 녹음 기능 있는 전화기를 넣어달라. 욕설을 상가해 주세요. 그런 걸 넣어달라.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4일 한국교총, 전교조와 교권 보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안타까움과 공감 그리고 분노인 것 같습니다. 교육계의 격한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교육부 취재하는 전동혁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번 일 이후에 기사나 SNS에서 나타나는 그 현직 교사들 반응을 보면은 그동안 학교에서 각자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들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악성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본 교사들이라면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특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마저 이제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한다는 게 교사들의 불만인데요. 네. 지난해 전국 교직원 노조의 조사를 보면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6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쳤습니다. 교사 개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교사들은 이제 정당한 지도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민원에 대처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떠넘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권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된 법안들 다뤄지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현재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이제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들인데요. 대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서는 학대나 방임으로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와 교육계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주호 부총리나 교육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학생 인권 조례를 뜯어고치겠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규정인데요. 네. 대체로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주호 부총리의 말을 보면은 이 조례 탓에 교권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학생 인권을 무시하면 반대로 교사 인권이 향상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계 현안이 자칫 정쟁거리로 엉뚱하게 다뤄지는 거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인권 그리고 또 교권의 존중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교육부 상층부나 뭐 정치인들이 교사들에게 권한은 없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떤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교권 추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전동익 기자 잘 들었습니다.